어린이 삼국지 제65회입니다. 이번에는요, 천하의 명장 마초와 장비의 정말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지고요. 마침내 유비가 익주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한편 한중 땅에서는요, 신하 연포가 주인인 장로에게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주인님, 유장을 도와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한 장수가 앞으로 턱 나서는 거예요. 네, 바로 그가 용맹하기로 온 세상에 소문이 자자한 마초였답니다. 마초가 아주 힘주어서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고민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제가 단숨에 달려가서 저 가맹관을 빼앗고 유비를 꼭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그리고 유장에게서 20개의 성을 빼앗아 주인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장로의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오, 마초 장군 정말 든든하군요 하면서요. 장로는 정말 기뻐하면서 곧바로 씩씩한 군사 2만 명을 딱 뽑아서 마초에게 줬습니다. 자, 드디어 출발의 날이 밝았어요. 마초는 동생 마대와 함께 정말 땅이 쿵쾅쿵쾅 울릴 정도로 힘찬 발걸음으로 가맹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비 쪽에서는 아주 다급한 전령이 숨을 헐떡이면서 외치고 있었죠. 큰일 났습니다. 장모가 마초를 보내서 가맹관을 지금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늦어지면 관문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유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제갈공명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말했죠. 주공, 너무 염려 마십시오. 이들을 막으려면요, 반드시 장비 장군님과 조은 장군님, 이 두 분이 필요합니다. 자, 드디어 시작됩니다. 장비와 마초의 세기의 대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마초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장비가 으르렁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형님, 아니 그 마초라는 녀석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감히 우리 관문을 넘본단 말입니까? 제가 당장 가서 아주 혼쭐을 내지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공명은요, 장비의 말을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면서 유비한테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마초가 쳐들어왔는데 이거 막을 사람이 없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마초의 용맹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설령 우리 관우 장군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긴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울 텐데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장비가 그냥 발끈해서 소리치는 거죠. 군사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시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혼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막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초 그까진 녀석이 뭐가 무섭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초를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자,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관문 아래에서 둥둥둥둥 하고 북소리가 땅을 울리더니 마침내 마초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야, 사자 모양 투구에다가 은빛 갑옷 그리고 하얀 도포를 싹 입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눈부시게 멋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비도 감탄하면서 말했죠. 야, 사람들이 괜히 비단 옷 입은 마초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그 이름값 하는구나. 관문 아래에서 마초가 계속 창을 휘두르면서 소리칩니다. 성 안에 장비가 있다고 들었다. 어서 나와라. 나와서 한판 붙어보자. 그 소리에 두 장수가 말을 몰아서 정말 번개처럼 달려들었죠. 두 개의 창이 쌩쌩 부딪히면서 불꽃을 팍팍 튀겼습니다. 챙강, 콰강. 창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온 들판에 가득 메웠어요. 100번도 넘게 합을 겨뤘지만 이야, 이건 정말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것처럼 점처럼 승부가 나질 않는 겁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어요. 유비는 장비가 걱정돼서 싸움을 말렸죠. 그런데 장비는요, 싸움에 아주 흠뻑 빠져가지고는 싫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마초도 외쳤죠. 좋다. 그럼 횃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싸워보자. 두 장군의 뜻이 통하니까 양쪽 군사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수천 개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어두웠던 밤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어요. 그리고 두 장수는 다시 진압해서 더욱더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힘으로는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지혜로 싸울 차례가 온 거죠.
네, 바로 제갈공명의 계책으로 마초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두 장수가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던 유비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공명이 도착했다는 거였죠. 공명이 유비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듣자하니 마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용사입니다. 만약 익덕장군과 계속 싸우다가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크게 다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작은 꾀가 하나 있는데 마초가 스스로 주인님께 항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명의 계획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먼저 사람을 몰래 한중으로 보냅니다. 장로의 신하 중에 양송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운 모화를 선물로 줘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장로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유장과 싸우는 건 당신과 원수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면 당신을 한영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이 편지를 받으면 욕심이 아주 많은 장로는 분명히 마초를 다시 불러드릴 겁니다. 와, 공명의 계책은 정말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뇌물을 받은 양송이 장로에게 가서 마초에 대해 온갖 나쁜 말을 퍼뜨렸고요. 그 말에 겁이 덜컥 난 장로는 마초가 돌아올 모든 길을 싹 다 막아버렸어요. 결국 마초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아주 딱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공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회라는 사람이 자원해서 나섰죠. 그리고는 홀로 마초의 진영으로 용감하게 향했습니다. 이회가 마초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합니다. 장군,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유비 황수께서는 어질고 용맹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부디 어둠을 버리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유비 황수께 귀순해서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큰 공을 세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유비는 이주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이회의 말을 들은 마초는 정말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모함하던 양백을 딱 불러서 한 칼에 베어버리고 그 목을 들고 이회와 함께 유비에게 항복하러 갔습니다. 유비는요, 성문까지 직접 나와서 마초를 맞이하면서 그를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죠. 천하의 마초까지 항복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장은 결국 모든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직접 도장과 문서를 챙겨서 성 밖으로 나와 유비에게 항복했죠. 유비는 그런 유장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의롭지 못한 일을 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비가 마침내 성도로 들어가자 백성들은 향과 꽃을 들고 나와서 정말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유비는 익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곳간을 활짝 열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온 땅에 기쁨이 가득 찰 수밖에요. 자, 이렇게 서쪽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동쪽 오나라에서는 손권이 다시 옛 땅, 바로 그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네요.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계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회를 꼭 기대해 주세요.